네,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USDT는 대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USDT를 통해서 자금은 계속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대신에 USDC를 통해서는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의 가격을 USDT 자금으로 끌어올리고는 있지만 USDC로 자금을 누군가 계속 빼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USDC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쪽 자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자금이 계속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연하게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자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가 줄어들게 되고, 거래가 줄어들게 되면 호가가 얇게 됩니다. 십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자 비트코인 아이디어 차트에 보시게 되면 제가 그러한 얘기를 적어 놨죠. 십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십소로 인해서 방향이 어떻게 전환이 될 것인가 라는 거는 좀 이따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비트코인의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서는 이제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뭐 비트코인의 변동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트코인 쪽의 변동성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 어 코인 시장에 큰 변동성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에 의해서 코인 시장이 만약에 상승하고 있으면 그 상승폭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코인 시장이 하락하는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하락폭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하는 그 첫 번째 변동성으로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를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로 하락을 딱 하게 되면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상승으로 큰 변동성이 싹 나오게 되면 이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변동성을 그나마 막아줄 수 있는 것이 USDT 도미넌스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면은 그러한 변동성에 의해서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추세를. 그래서 이 USDT 도미넌스가 지금 요거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지를 받으면 안 되겠죠. USDT 도미넌스는 무조건 다 저항을 받아야 됩니다. 저항을 받고 계속 밑으로 떨어져야 코인 시장이 상승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현재 살짝 지지를 받으면서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11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코인 시장은 이제 상승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큰 변동성 구간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어차피 코인 시장의 그 상승세가 제한이 될 것이다. USDT가 계속 하락하게 되면 이제 제약을 받겠죠. 그래서 그 제약을 과연 뚫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자금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그리고 자금이 얼마만큼 빠져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코인 시장의 그 추세가 현재의 추세가 계속 지속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서는 자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의 심리 상태가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여기 말씀드렸던 요거 거래 전략에 의해서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고,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서 나의 그런 컨디션, 거래를 할 때의 그런 상태, 내가 만약에 거래 그 패턴도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이제 새로운 거래를 하더라도 마음의 동요나 이제 그런 게 좀 덜 없이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거래를 너무 띄엄띄엄 하시게 되면 새로운 거래를 할 때마다 자꾸 마음이 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꾸 마음이 쫄리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은요, 결국 투자 시장에서
발을 빼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비중과 투자 기간과 투자 규모 이제 계획을 하셔서 심리적 상태를 이제 완화시키는 그러한 상태를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거래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는 어저께 말씀드렸죠. 맥점을 찾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하겠고요. 그런 맥점을 만약에 찾지 못하시겠다면 저의 차트를 공유를 받으시게 되면 여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지와 저항선을 표시해 주는 보시면 이게 선들이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선들을 가지고 지지와 저항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 맞는 그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 기간과 투자 규모 이거를 정의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투자 기간과 투자 규모는 어느 누구도 결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래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앞으로 더 나은 거래를 계속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올려드렸던 그 아이디어 차트 중에서 차트가 좀 딱 두 개 있죠. 비트코인하고 리플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여기 도지코인이 갑자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도지코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RP를 지금 보시게 되면 XRP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고 있지 않죠. 상승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코인 시장에서 살짝 소외돼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미넌스 차트가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고 밑으로 있는 것들은 거의 중장기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죠. 이런 거를 지금 매수의 기회다.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나는 매수해서 이 리플로 부자가 될 것이다. 네. 가능한 얘기는 하지만 언제 상승할 줄 모르죠. 언제 상승할 줄 모른다는 얘기는 개인 투자자로서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하는 기미가 보일 때, 그래서 상승을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그 지점에 왔을 때 매수를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더 상승하게 되면 이제 매도하는, 그래서 수익을 얻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를 이제 그러한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지금 상승해서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점 구간에서 지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 구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점 구간에 해당되는 것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큰 상승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코인 시장에 있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그 자금은 다 이더리움으로 쏠리게 될 것입니다. 그 상승세를 멈추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상승이 참 중요하고요. 현재 이더리움이 코인 시장을 지금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23%까지 여기 도달하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23%를 뚫고 지금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요, 이더리움은 걷잡을 수 없는 상승세를 이어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여기 쭉 해가지고 여기 상승 추세선들이 있잖아요. 상승 추세선들을 다 뚜루룩 깨고 여기 3개의 상승 추세선이 있잖아요. 요거를 깨고 이제 밑으로 뚜루룩 떨어지게 되면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자기의 그 거래 기간 규모를 이제 비중을 이제 낮추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하락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니까요. 트레이딩 비에서는 도미넌스 차트를 지원하는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러한 알트코인이나 그런 거에 이제 도미넌스나 이제 그런 거를 알아보시려면 이렇게 도미넌스는 여기 점 뒤로 표시가 되거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도미넌스라고 이렇게 치시면 쭉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 그나마 여기에 그 트레이딩 뷰에서 이제 표시되어 있는 이렇게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도미넌스 차트가. 이런 것들은 그나마 코인 시장에서 약간의 그 비중이 있는 코인들이고요. 이제 도미넌스가 이제 표시가 안 된 것들은 약간 그 코인 시장에서 이제 비중이 없다. 그래서 그러한 코인들은 이제 속된 말로 개급등을 해도 코인 시장에 거의 지장은 없다. 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도 중장기 코인이라 뭐 스윙 코인, 그다음에 단기로 들어갈 건지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구분이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죠.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투자 기간이 단기면 솔직히 도미넌스 차트 같은 거는 뭐 볼 필요가 없겠죠. 단기니까요. 어차피 차트 흐름만 보고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일 때, 그런 행보가 보일 때 매수를 해서 이제 이렇게 딱 급등을 하게 되면 이제 딱 팔아버리는, 그게 단기 거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거에서는 도미넌스 차트나 뭐 그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온갖 호재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행보하는 모습, 지지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냥 매수를 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단기나 단타, 단기 거래, 뭐 스캘핑 그런 것들은 온갖 뭐 기사나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을 단기 단타로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가격이 상승한다?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전에 벌써 조짐이 보였을 거예요. 상승하려고 하는 조짐이. 그러면 거기서 매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올라갔을 때 그냥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뭐 트위터 뭐 인수해가지고 뭐 도지코인이 상승했다? 뭐 그걸 지금 알아서 뭐 합니까? 벌써 다 상승했는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사는 이 보조 지표보다 더 후행성인 게 기사입니다. 굳이 그걸 지금 봐가지고 뭐 끄집어내가지고 뭐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뭐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사를 항상 보기 전에 차트를 먼저 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XRP BTC 막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하락에 있고 뭐 살짝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요거 0.00002 요 위에서 이렇게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제 상승을 하겠죠. 그 다음에 상승세,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거는 요겁니다. 여기까지 딱 와서 한번 지지를 딱 받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로 이제 쭉 갈 수 있는 그러한 상승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살짝 올라오려다가 지금 다시 빠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살짝 이제 올라와야 되겠죠. 올라와서 여기만큼 올라와서 행보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 전까지는 이제 힘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코인을 단기로 만약에 거래를 하려고 한다 하시게 되면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출발선은 여기 지점인데 출발선보다 지금 밑에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또 올라가는 또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출발선에 대기하기 전에 벌써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여기서 출발선에서 이렇게 행보하는 모습, 대기하는 모습을 보일 때 매수를 해야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할 시점이 아니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중장기적으로 난 투자를 하겠다 하게 되면 이제 매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요 선들이 있죠. 요거는 요 약간 밝은 거는 주봉의 M 시그널 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어둡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월봉의 M 시그널 선입니다. 그래서 상승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내려왔다가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여기를 터치를 하고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상승할 거 아닙니까? 여기를 터치를 하고 이제 오게 되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거니까 중장기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USDT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아이디어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구간, XRP가 상승하기 위해서 꼭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지금 표시를 해놓고 있고요. 0.4989에서 0.62에서 지지를 받아야지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 하얀색 점선들이 이게 많이 돼 있죠. 여기 4개나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러한 점선은 주봉에서 그린 OBV 지표입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다. 이제 중기적인 매물대가 여기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뚫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힘을 더 모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모아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요게 보시면은 요 선 있잖아요, 요 선. 여기가 있습니다. 이게 HA 하이선 아닙니까? 그래서 HA 하이선에서 이렇게 행보하다가 싹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행보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여기를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살짝 이제 밀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 별로 좋지 않죠. 단기적으로는 좀 뭐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큰 저항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항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사 가지고 요만큼 해서 먹고 나온다? 사실 그렇게 단기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단기로 접근하더라도 더 하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요 정도 올라간다? 요 정도도 너무 적은데요. 요 정도 너무 적어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지금 하려면 여기 위에서 이제 지지하는 모습을 딱 보시고 여기 매물대가 여기 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행보하는 모습을 딱 이렇게 보일 때 여기서 매수를 딱 하고 땅 튀어 가지고 여기 0.62 요 근처에서 딱 올라 가지고 이제 저항받는 모습이 딱 보이게 되면 여기서 딱 팔아 버리는, 그렇죠? 그러한 단기는 가능하겠지만 현재 여기에서는 애매하다. 그죠. 먹을 게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여기까지 0.43, 0.43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행보하고 있을 때 이제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0.43을 위에서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밑에서 자꾸 이렇게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밑에서 자꾸 터치한다는 얘기는 저항을 받는다는 얘기죠. 저항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내려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계속 지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하락할 거보다. 그러한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월봉상 M 시그널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뽕 타가지고 여기 월봉상 M 시그널선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큰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계속 끝까지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큰 그 급등이 딱 나오고 나서 이제 그다음이 이제 중요하겠죠.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냥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하락하기 위해서 상승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근데 요렇게 장기적인 그 선들을 이제 뚫고 올라오게 되면 이 장기적인 선 밑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그 근처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 한번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쭉 이제 흘러도 요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요 선 위에서 이렇게 버티게 되면 결국은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거 의미를 잘 이제 생각하고 계셔야죠. 이제 중장기적으로 급등하겠다 그랬는데 상승하는 척 했다가 상승 안 하고 자꾸 밑으로 흐르네.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러한 거 이제 장기적인 선이나 추세선을 돌파를 했을 때 그 장기적인 추세선 위에서 이제 가격을 유지가 되면 이제 한 번 더 이제 계속 이제 꾸준하게 이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그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트코인이 상승을 계속 해야지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러한 이제 움직임이 나와요.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게 여기거든요. TRX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월봉상하고 주봉상도 전부 다 이렇게 다 뚫었어요. 이게 다 뚫었잖아요. 다 뚫었는데 뚫고 이제 버티지 못하고 지금 하락했죠. 그럼 이때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비트코인이 못 버텼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6월 13일 6월 13일 한번 볼까요? 6월 13일 이게 떨어졌죠. 그렇죠?
좋은 영향을 받고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다 상승세를 추세선을 다 뚫고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비트코인이 떨어져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비트코인의 영향에서도 버티게 되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살짝 해서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고 지금 다시 이제 뚫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힘들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뚫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는 급등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주봉하고 월봉을 이제 일봉에서 볼 수 있게끔. 왜냐면 보통 일봉 차트는 대부분 다 보는데 주봉하고 월봉을 잘 보질 않아요. 일봉 차트에다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 놔서 보는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원래는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주봉의 흐름, 월봉의 흐름을 먼저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일봉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주봉하고 월봉 같은 경우를 매일같이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중요한 핵심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저는 요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이렇게 지표를 추가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흐름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걸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직도 멀었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속된 말로 개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요 선을 뚫고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선이 지금 22K까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상승을 하지 못해도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행보를 하게 되면 얘는 계속 내려오겠죠. 그러면 어느 한순간 뚫고 올라갈 것입니다. 저는 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요거. 그렇죠? 요거 하얗게 돼 있는 거 OBV 요 지표 여기가 21K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21K거든요. 예, 21K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행보를 하고 있고 얘가 이렇게 쭉 내려서 요 근처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한번 치고 팍 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좀 이따가 비트코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XRP USDT 차트는 그 아이디어 차트를 확인을 하시고요. 업비트 차트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업비트 차트는 지금 주봉상 M 시그널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추세를 결정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이 추세를 결정하는 구간은 지지와 저항이 강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보를 하면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행보를 하고 있죠. 다행히 여기 주봉상 그 매물대 구간에서 다행히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쭉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안정화가 된다든가 이제 하락을 하질 않고 현재 위치에서 이제 살짝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힘을 받고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매물대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입니까? 지금 꽤 많이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게 되면 여기 740원까지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또 받는 건지 보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781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급등세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여기 매물대 여기 있죠? 841원, 841원을 뚫고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진짜 상승세로 이어지는 거지. 여기 매물대 구간이 여기 있는데 무조건 여기만 뚫고 오케이 오래 무조건 가. 뭐 그게 아니고요. 요거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급등 딱 해 가지고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좀 받다가 딱 인제 올라가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 인제 커트 해야 되겠죠. 다시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어 여기까지 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팔고 그다음에 떨어질 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가면은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시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올라가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그 수익을 보존을 하고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이제 끌고 갈 수 있겠죠. 가격이 그 내가 중장기적으로 거래를 한다고 해 가지고요. 막 아예 매도 자체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는 1,000원이다. 1,000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나의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1,000원이다. 그래서 1,000원이 되면은 이제 부분 일절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샀어요. 495원에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쭉 하고 왔어요. 하지만 중요한 위치를 이제 그 돌파를 하지 못했을 때는 어느 정도 부분 익절을 해주시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 터치했다가 여기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 근처에 터치했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요. 솔직히 수익 중이라고 하지만 점점점 쫄려요. 이게 점점 이게 수익이 자꾸 주는 느낌이 자꾸 들지 않습니까? 그죠? 맨 처음에는 여기를 뚫었어요. 여기를 이제 딱 뚫고 올라왔다. 여기 781원을 뚫고 딱 올라왔어요. 그 다음 밑으로 다시 내려가지고 여기 630원 근처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781원을 터치를 않고 밑으로 내려가네.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게 겠습니까? 벌써 쫄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예 여기서 행보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더 쫄리는 거죠. 여기 올라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옆으로 겨. 그러면 더 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쫄리는 걸 없애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중요한 지점을 이제 돌파를 했다가 돌파를 못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보존을 시켜 놓으세요. 그래야 가격이 딱 떨어져도 난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겠죠. 그래서 수익을 보존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그냥 기다리던가.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을 때보다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석을 하고 거래 전략을 짜고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하시는 겁니다. 분석은 열심히 하시는데 거래는 안 되고 하는 것들은 어저께 설명드렸죠. 맥점을 못 찾아서 그렇고 그 분석에 의해 맥점을 못 찾아서 그렇고 그 맥점을 아무리 찾았다고 해도 거래를 안 하시니까 안 되는 거죠. 거래를 해야 손실을 보던 수익을 보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눈으로만 거래를 하시고요. 그래서 막상 거래를 하게 되면 안 돼. 왜? 거래 전략이 없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매수를 하고 위에서 어떻게 매도를 하고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건지 그게 없어. 근데 보통 있다 그러면 이제 익절 라인만 있어요. 익절 라인만. 손절 라인은 없어. 익절 라인만 있고. 근데 막상 익절 라인까지 올라가면 익절을 안 해. 더 상승할까 봐.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매수를 하기 전에 항상 생각했던 그 지점, 첫 번째로 그 매도하려고 하는 지점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매수하는 지점, 그러니까 처음으로 매수하는 매수 지점, 그다음에 첫 번째로 매도하는 매도 지점. 그 매도 지점은 100% 청산이 아니고요. 뭐 부분 익전하는 그런 그 매도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지점. 그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 그래서 손절은 내가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하는 그 선에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짧게 이제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구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손절하는. 그래서 여기서도 손절을 중장기적으로 손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중장기적으로 이제 아무리 끌고 간다고 해도 뭐 손절 라인을 여기다 잡을 수는 없지 않냐. 그렇죠? 여기다 잡지 않냐. 어차피 손절 라인은 단기 거래나 중장기 거래나 똑같은 데다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맥점에 해당되는 곳에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맥점이 어디입니까? 그 맥점에 따라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딱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맥점은 여기 매물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630원에서 652원 여기 매물대가 있고요. 추세를 결정하는 구간이 630원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맥점이고요. 여기 그 주봉상 M 시그널 선도 여기 근처까지 오죠. 그러면 여기가 맥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뚫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손절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사실 판단하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여기서 손절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가격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경우도 있었고요. 여기서 하게 되면은 나는 중장기적으로 가는데 커트해 놓고 다시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너무 짧게 잡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지점이 이제
이제 14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장기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거래가 좀 가능하시고 하시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얘가 뚝 떨어져 가지고 640원을 회복을 못해. 그러면 여기서 부분 익절을 부분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시드의 최대 50%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를 손절을 해요. 그다음에 얘가 가격이 쭉 떨어졌을 때 이제 여기 538원 정도 근처. 그래서 여기 장기 여기 하락 추세선이거든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 하락 추세선으로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뭐 이제 완전히 그 하락을 해 가지고 뭐 18K 뭐 17K 뭐 그 밑으로 이제 확 이제 그 이하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떨어지겠죠. 이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고 현재 수준을 비트코인이 유지하게 되면 아무리 XRP에 악재가 있어도 요거 하락 추세선을 깰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락을 할 때 이제 갑자기 밀어버리는, 그래서 힙소식으로 이제 여기를 저기 찍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은 한 1년 선 정도 되네요. 11월 달, 작년 11월 달이니까 한 1년 전 선에 지금 뚫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여기 근처에서 요 근처에서 이렇게 행보하다가 아니면 하여간 이 장기 그 하락 추세선으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흐름을 이제 보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거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맥점은 여기고요. 손절 라인이 될 수 있는 라인은 여기 614원입니다. 그래서 610원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밑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버틸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할 것인가. 이제 그러한 거를 거래 전략을 이제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부분 이전을 하셨으면 지금까지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한번 해볼까? 지지를 받으니까 매수를 해볼까? 생각이 되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여기서 하게 되면 매수를 해볼까라는 생각보다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나? 이제 매도를 해야 되나?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들겠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락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여기서 뭐 한 2-3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매도를 했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서 매수를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건데, 지지를 받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시게 되면 현재 여기에서 이거 아무래도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중요한 지점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부분 매도하셔 가지고 최소한 조금이라도 매도를 하셔 가지고 이제 생각이 전환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해야지만 투자 시장에서 오래 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XRP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그 이슈가 다 해결이 되지 않았죠.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이 있는 코인 같은 경우는요,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을 모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슈가 해결이 되면 이제 엄청난 상승이 나오겠죠. 중장기로 가더라도 나의 매수 원금을 그대로 그냥 이제 홀딩해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는 코인이 XRP, SOL, 클레이, 위믹스입니다. 그러한 코인들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항상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을 계속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항상 내가 매수를 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매수 원금만큼 팔고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을 계속 늘려 나가는 그러한 거래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모아 가시고요. 이슈가 해결을 하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의 원금을 넣어서 이제 홀딩이 가능한 코인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중장기적으로 쓸모가 없는 코인이 아니고요. 이제 그러한 거래를 해야 되는 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홀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못 버팁니다. 이제 보통 XRP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사다, 무조건 사자, 뭐 얼마 간다, 뭐 2,000원 간다, 뭐 3,000원 간다, 뭐 하면서 이제 무조건 사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코인 시장에서 계속 보고 있을까요? 아니죠. 벌써 다 그냥 현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거래를 하질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뭐 나중에 올라가면은 이제 팔면 되는데, 사실상 그때까지 올라가면 잘 팔지도 않아요. 그러면 다시 원 위치까지 오죠. 그런 사이클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평상시에 어느 정도 거래를 해서 거래에 대한 마인드가 이렇게 좀 이게 계속 유지가 돼 있어야 거래를 할 건데, 거래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거래하는 시점을 이제 파악이 늦고, 이제 거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제 그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금씩이라도 계속 꾸준하게 거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RP는 현재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져 617, 614까지 떨어져서 이제 저항을 받는지, 이제 사실상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630원에서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물대 구간에서 이제 실선은 월봉에서 그린 이제 매물대 선이라고 그랬죠. 월봉에 보면 이제 하얀 점이 이렇게 똥똥똥 이렇게 찍혀 있죠. 하얀 점이 찍혀 있죠. 그래서 월봉에 해당되는 매물대 지점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와, 대단합니다. 힘이 좋죠. 여기서 지지를 이렇게 쭉 받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승하게 되면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316원.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316원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6원을 터치를 할지, 아니면 316원 근처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하락할지는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167원 다음에 이제 저항값은 316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중간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지만 없잖아요. 지금도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계속 그냥 쭉 흘러내린 거거든요. 자본금이 적은 사람들, 개인 투자자라고 해도 이제 자금이 이제 많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이제 자금이 이제 별로 없는 사람들끼리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계속 꾸준히 그냥 흘러요. 그냥 이렇게. 지금 상승 이제 하려고 좀 살짝 이제 들어왔지만, 여기서 다시 붙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올 것이고요. 316원까지 올라올 것이고, 이렇게 올라올 때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익절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제 익절을 할 때, 익절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뭐 익절이죠. 뭐 50% 익절을 한던가, 뭐 100% 익절을 한다던가, 뭐 20-30% 익절하시던가,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코인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 요번에 90원에서 뭐 95원 정도에서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냥 운 좋게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얘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코인들 중에서 이제 손실이 큰 거라든가, 아니면 손실이 별로 없지만 마이너스인 코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혼자 상승한 뜬금포 상승 아닙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 요거 상승할 것 같지만 상승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야. 그러한 그 손실금 있지 않습니까? 손실금을 없앨 수 있을 만큼의 여기서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요 도지를. 그래서 서로 교환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매수 원금이 많이 회수가 되겠죠. 나중에라도 좀 더 좋은 코인에다가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가격은 계속 떨어져서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이제 그러한 코인들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겠죠. 그렇다고 이렇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100% 청산하고 모든 그 손실 본 거를 다 이렇게 교환하는 거는 좀 좋지를 않고요. 왜냐면 여기서 더 상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그런 금액이 만약에 총 합쳐 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거는, 요거는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얘가 상승을 해서 현재 뭐 한 40-50만 원 지금 수익 중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한
30만 원, 여기 손실 보고 있는 30만 원어치만 매도를 하고 그 매도하는 금액 갖다가 그 손실 본 거를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손실금 제로 아닙니까?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 이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뜬금포 상승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이제 먹게 되면, 그래서 그런 이렇게 먹었다고 이 손실이 이 이익을 좋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손실 보고 있는 거를 청산을 안 하고 어 저기 없애지 않고 그냥 이것만 먹으려고 한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항상 손실을 교환을 해서 손실을 제로로 만드는, 그러니까 손실을 계속 줄여나가는 거래를 하시게 되면 결국 수익을 보지만 손실을 줄여나가지를 못하게 되면 아무리 수익을 본다고 해도 어차피 손실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든지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거래를 계속 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167원에서 지지를 받으면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M 시그널선 요거 있잖아. MS 시그널선 있지 않습니까? 요 지표를 이제 뚫고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이제 여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요 지표와 요 지표를 설명하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행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HA 하이선 지금 위에로 올라왔네요. 다행히 위에 올라와서 지금 행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 거를 최소 하루에서 3일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진짜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여기서 만약에 계속 지지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올라오고 내려오고 해서 올라왔다가 하루, 이틀, 3일, 4일, 하나, 둘, 셋, 넷, 4일 되네요. 그러니까 총 5일째 지금 이 위에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여기로 좀 내려왔지만 하여간 여기를 계속 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5일째 지금 위에 지금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라인이 여기 마이너스 100 지점 아닙니까? 마이너스 100 그 지표,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지점이니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손절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매수를 할 것인가는 이제 거래 기간, 이제 투자 기간에 따라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은 사실상 손절 라인은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상당히 길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상당히 길어요. 그죠? 뭐 지지와 저항선이 어느 정도 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뚝 내려와 가지고 저항을 이렇게 받으면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밑으로 떨어질 때 매도하는 지점은 아니고요. 떨어졌다가 저항을 받게 되면 매도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되겠고요. 요 색깔은 뭐냐면 요겁니다. 요 저가 표시. 여기 저가는 스토캐스트 RSI. 요거 저가와 고점은 스토캐스트 RSI를 이용해서 이제 나오는 지지와 저항대거든요. 그래서 저점에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저점이라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그러면 요 색깔은 이제 고점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근처까지 이렇게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을 하고 단타니까 당연히 여기서 손절하고 떨어졌을 때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손실폭이 적으니까 매수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이게 고거를 터치해서 이제 올라올 때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여기서 떨어진 여기서 떨어질 때 여기서 손절하는 금액보다 수익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커트를 해야죠. 커트를 해야 되겠죠. 떨어진다고 여기가 중요한 지점이니까 단기더라도 떨어져. 근데 여기까지 떨어진대. 그래서 여기서 떨어졌는데 여기서 손절하기가 아쉬운 거야. 그래서 손절을 안 해. 그러면 이제 투자 기간을 이제 바꾸는 거죠. 여기가 중요하다니까 여기서 다시 사서 끌어올리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 벌써 단기로 들어갔을 때 투자 규모와 중장기로 들어갔을 때 투자 규모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투자 규모가 틀리게 되면 자금 운용에 이제 크다란 이제 리스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로 들어간 거는 무조건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내가 손절 라인을 여기로 잡았는데, 만약에 손절 라인을 여기로 잡았는데 손절 라인에 떨어져 가지고 저항을 받아. 그러면 무조건 커트를 해야 됩니다. 커트를 안 하시게 되면은 자금 규모가 틀려졌기 때문에 계속 그거에 대한 이제 후유증이 계속 남아요. 그러면 그다음 거래가 계속 안 됩니다. 벌써 자금 계획이 틀어졌고 내가 투자하려고 할 만한 그런 자금이 안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꾸 꼬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이거를 매수를 할 때 단기냐, 장기냐, 중기냐, 아니면 스캘핑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 손절 라인을 정하고 손절이 되면 그 손절 라인을 밑으로 떨어져서 저항을 받게 되면 무조건 칼같이 손절을 해버리는 이제 그러한 그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가 단기로 들어갈 건데 혹시 몰라서 두세 번에 나눠서 이제 매수를 하려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매수를 해. 근데 여기서 손절 라인을 정했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살짝 이제 밑에서 이제 손절 라인을 정했어. 그래서 매수하고 매수를 했는데 밑으로 살짝 떨어져서 저항을 받아. 그러면 여기서 100% 청산을 안 하더라도 한 50% 정도 청산을 하고 밑에서 다시 잡고 올라왔을 때 팔아버리는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래하는 데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거래, 그럴 때는 100% 손절을 해야 그나마 손실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손이 따라줘야 되는데 손이 안 따라줘.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손이 안 따라줘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온갖 기사와 온갖 분석에 의해서 지금 내 머릿속에 온갖 주관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단을 못 내리기 때문에 그러한 손절도 못 하는 것이고요. 손절을 못 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는 꼬이게 되겠고요. 자꾸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조건 눈을 질끈 감고 그냥 손절을 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하는 비중은 나의 거래 기간에 따라서 내가 스캘핑이면 당일 거래 지금 사가지고 오늘 쫙 상승하게 되면 오늘이나 내일에 팔라고 그래. 그러한 거는 100% 무조건 손절 라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100%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단기적으로 한 뭐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그 정도 이제 기간을 두고 봐야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손절 라인에도 이제 비중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기 거래로 들어갔을 때 비중 조절이 가능하게끔 그러면 투자 규모를 정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죠. 당일 거래 이제 단타 거래를 하는데 매수하는 그 시드 그 자금만큼을 단기 거래에서 적용을 해서 매수를 한다. 그리고 똑같이 한다? 그럼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다 틀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을 봐야 되겠고요. 제가 오늘 10소에 대해서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10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요게 11월 31일, 10월 31일 그러니까 저는 변동성 기간을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하루 이틀 정도에서 해가지고 이제 큰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죠. 버티고 있어가지고 상승할 분위기지만 한번 밑으로 훅 밀고 이렇게 같이 좀 요날처럼 이렇게 훅 밀었죠. 훅 밀었다가 이제 쭉 끌고 올라가지고 여기 끌고 올라왔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쑥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게 2만 50 이상에서 이제 근처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요거를 이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이게 한번 엄청난 지금 하락을 했죠. 이게 도지코인으로 가격이 이제 몰리면서 이렇게 그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엄청난 상승을 했으니까요. 어떠한 위치에 있든 얘가
이 밑으로 내려오던 얘가 상승을 하던 비트코인은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여기 10월 31일 날. 그래서 10월 31일 날 가능하면 쑥 떨어졌을 때 여기 20,050원 20,050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 하락할 때 이제 떨어지는 칼날에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쉽스토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려야 되는데 쉽질 않겠죠. 내일 같은 경우는 또 월요일이니까 또 지켜보기도 좀 쉽질 않고요. 일과라서. 하지만 이제 그러한 의미가 오늘 저녁에 오늘 밤중에라도 나오게 되면 잡을 수 있는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잡기 위해서는 비중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떨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거니까 '난 몰빵할 거야.' 뭐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왜? 심리적으로 쫄려서 안 되는 겁니다. 얘가 올라갈 때도 한 번에 싹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쫄려요. 쫄리게 되면은 거래하기가 쉽지 않죠. 기다리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내가 매수한 그 매수 지점을 자꾸 위아래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행운 아닙니까? 그래서 행운에 해당되는 만큼 적은 금액으로 넣으셔서 어 적은 금액으로 매수를 하셔서 그냥 기분 좋게 이제 먹는 이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시다 보면 이제 그러한 거 그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좀 더 큰 금액으로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심리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처음부터 욕심을 내서 왕창 집어넣게 되면 망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게 이제 잘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한번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제 주의를 하셔라 라는 거고요. 뭐 현물 차트에서는 떨어질 때 그냥 잡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상관은 없겠죠. 근데 어 선물 차트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죠. 그렇게 확 떨어지게 되면 이제 청산이 이제 우욱 되면서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 시간 봉 차트에서 보면은 MS 시그널선 지금 밑에서 지금 터치를 하고 쭉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MS 시그널선은 이 지금 상승해서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하게 되면 이제 쑥 떨어질 거예요. 이제 주 포지션은 이제 롱이지만 단기적으로 숏 자리에 지금 들어서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술술술 내려와 가지고 요거 20,662 원을 탁 터치를 하고 여기서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제 쑥 떨어지는 그러한 단기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기 하락 추세선이 어디까지 가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예. 단기 하락 추세선이 지금 여기가 요 선은 일봉의 5일 선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서 한번 인제 멈칫할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 1.13 25,513 여기서 한번 이제 한번 덜컹할 것이고요. 덜컹하고 인제 그 브레이크가 걸리면 인제 다시 올라오겠지만 덜컹하고 브레이크를 못 잡게 되면은 여기 22,286 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 포지션이 롱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졌을 때 멈칫멈칫하게 되면 이제 분할 익절하셔 가지고 분할 익절하고 나머지는 인제 그 매수 평균 단가에 이제 스탑 로스를 걸어 놔서 이제 수익을 보존하는 이제 그러한 인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인제 추매를 하는 게 이제 가능하지만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추매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잘못 추매를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손실로 전환되는 그래서 잘못하면 추매를 하고 이제 강제 청산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할 때는 참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갑자기 이제 급락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좀 이렇게 좀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고 레버리지를 이제 사용하시는 것들은 쪼끔만 움직이게 되면 바로 그냥 손절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 그 매수해서 물타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배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저배열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한 레버리지 한 10 레버리지 5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지금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큰 변동성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 레버리지를 사용하시게 되면 청산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위아래로 막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은 좀 레버리지를 좀 이렇게 낮춰서 이제 그러한 이제 휩소가 발생했을 때 강제 청산 안 되게끔 이제 그 레버리지를 조절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 레버리지를 유지를 하려고 할 때는 이제 투자금이 시드가 적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강제 청산 당해도 좀 그 손실폭이 좀 적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추천드리는 것은 레버리지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시점입니다. 한번 크게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담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리드 크립토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이 이제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차트를 가지고 자기네들 그 사이트에 이제 막 이렇게 그 기재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제 코인 뭐 전문 회사 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돌아다니게 되면 한 가지 뭐냐면 막 그 유료 회원을 모집한다고 막 1대1 채팅이 오고 저의 이름을 비롯해 저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유료 회원을 모집한다. 유료 콘텐츠가 있다.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게 꼬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다 사기입니다. 저는 유료 콘텐츠, 유료 회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생각도 없고요. 단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 있죠. 뭐 유튜브에다가 이제 그 동영상 올리는 거, 뭐 그거 하나 빼고는 없습니다. 뭐 트위터에다가 뭐 저기 차트 좀 올리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이름을 빌어서 나오는 그 유료 모집 광고는 다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 신고를 하셔 가지고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